네, 반갑습니다. 자, 52페이지 15번 문제네요. 자, 용도지구 건축 제한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용도지구는 존이니까 우리가 뭐를 정리하셔야 되는 거죠? 용도지구 대상과 절차죠. 그 절차는 당연히 결정권자 알아야 되고 관리계획이고, 용도지구 종류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복영방, 취계, 복고, 특방. 대통령으로 처분하는 거 몇 개? 5개. 복영방, 취계. 조례로 처분하는 거 몇 개? 4개. 경, 중, 특. 경관지구 중에 무슨 경관 포함? 특화경관. 종류 외우시고. 자, 용도지구도 행위를 제한하는데, 자, 용도 지역은 행위를 몇 개 했어요? 지역은 3개 했지.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3개 했죠. 그런데 우리 용도 지구는 건축 제한합니다. 자, 용도 지구가 지역에서 하는 행위 제한을 강화 완화한다는 건 아시죠? 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할 때 뭐를 강화 완화한다고? 건축 제한을 강화 완화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용도 지구는 대부분 건축 제한을 뭘로 했어? 특광지구는 조례로 했죠. 대부분 조례로. 그 조례는 공부 안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뭘 알아야 돼? 조례로 건축 제한을 하지 않는 것들을 알아야 되겠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외웠어? 고, 취, 계 이렇게 외웠죠. 그럼 고, 취, 계를 적어놓고 고, 취, 계 없다 그러면 전부 건축 제한, 지구 건축 제한은 조례다. 이렇게 가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고가 뭐예요? 고도지구죠. 고도지구는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거죠. 자, 얘는 조례다, 조례가 아니다. 조례가 아니다. 뭘로 높이를 정한다? 관리계획이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지 마라, 미달하지 마라. 초과하지 말라는 거죠. 초과하지 말라는 것은 높이 뭐를 정하고 있는 거야? 최고 높이. 그럼 고도지구는 최고 높이를 규제하는 제도다. 이렇게 가야 되고, 자, 취락지구는 2가지가 있죠. 취락은 자연 취락이 있고 뭐가 있다? 집단 취락이 있는데, 우리 자연 취락하고 개발진흥지구는 우리는 건축 제한을 국계법에서 직접 해요. 직접 한다는 얘기는 우리 시험 범위다 아니다? 범위죠. 왜 범위가 아니야? 이 시험 범위잖아. 그러니까 요거 2개는 우리 시험에서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가를 물어볼 수가 있다. 우리는 뭐를 구체적으로 지을 수 있는가 건축 제한 물어보면 제일 어렵죠. 그러니까 용도지구 또 건축 제한 그거는 가볍게 넘어가서 했잖아. 아시겠죠? 너무 크게 부담은 갖지 마세요. 가끔은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집단 취락지구는 어디에 취락을 정비하는 거예요? 집단 취락지구는 어디에 취락을 정비한다? 개발제한구역이죠. 자연 취락은 녹관농자죠. 우리가 용도지구 중에 대상 지역이 명확하게 딱 정해져 있는 지구는 2개밖에 없어. 취락지구. 그 다음에 복합용도지구. 복합용도지구는 어디다 지정했어? 복합용도 11개에다 했죠. 11개에다 지정했잖아. 기억납니까? 나머지는 특정 지구는 특정 지역에 지정한다 그러면 틀려. 근데 요 2개는 대상 지역이 정해져 있다. 그럼 얘는 개발제한구역 취락이니까 개발제한구역의 법이 따로 있죠. 그게 뭐예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요 2가지만 우리가 이제 문제가 돼. 요 2가지만. 그러니까 자연취락지구는 뭐 손을 안 대더라도 개발진흥지구는 쉽죠. 자, 개발진흥지구는 뭐 때문에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해? 개발하려고 할 거잖아. 개발하려고. 개발을 하는데 2가지가 있어. 개발진흥지구를 개발할 때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을 해서 개발하는 경우가 있고, 물론 지구 단위 계획은 아니더라도 관계 법률에서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죠. 자, 계획을 수립을 해서 개발을 한다는 말은 계획대로 하겠다는 뜻이지. 그러면 이때는 이 개발진흥지구는 계획에 위배되는 건물 지을 수 없다. 계획대로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2번째는 이런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개발하는 경우가 있다니까. 그러면 개발진흥지구를 개발하는데 어떻게 개발할 건지 계획을 수립해야 안 해? 안 하지. 계획을 수립을 안 하면 개발진흥지구 자체에는 건축 제한이 없어요. 이 말을 이해해야 돼.
개발진흥지구 지정되었다고 그 동네에 어떤 건물을 지으라고 법령에 정해놓은 거 없다니까. 그러니까 계획을 수립하면 계획 들어가고 계획이 없으면 개발진흥지구는 건축 제한이 없기 때문에 어디를 따라가라고 어디를 용도 지역을 따라가는 거야. 지역. 뭐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계획을 안 만들 때 건축 제한은 용도 지역에서 허용되는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그럼 어쨌든 요 고치기 빼고는 전부 뭘로 가자? 조례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래서 15번 문제도 보세요. 자, 용도지구 건축 제한을 물었죠. 고치기에 적어놓고 고치기에 없으면 전부 조례입니다. 1번 용도지구에서 건축물부터 가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 이게 건축 제한입니다. 이런 표현이 건축 제한이에요. 여기에 관한 사항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광시군에 뭘로 정할 수 있다? 조례. 대부분은 조례다 이 말이죠. 자, 오른쪽 고도지구입니다. 고도지구는 고치기에 있죠. 얘는 조례라고 하면 안 돼. 벌써 틀렸네. 조례 이러면 안 된다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뭐 하지 말아라? 초과하지 말아라. 조례를 관리 계획으로 바꿔야 되겠죠. 경관지구는 고치기에 없죠. 경관지구는 없으니까 뭘로 가야 돼? 조례. 그래서 다른 거 읽어볼 필요 없어. 조례만 찾으면 돼. 도시군 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혹시 건축할 수 있다로 물어보면 어떡합니까? 그것까지 고민할 필요 없다니까. 조례라는 말만 찾으면 돼. 3번, 4번이죠. 복합용도지구도 고치기 없죠. 고치기 없으니까 결국은 요거는 기억이 나십니까? 복합용도지구가 뭐였어? 1개에다가 지정했잖아. 자, 1번이 뭐예요? 1이 뭐다? 1번 주거. 그거부터 알아야 돼. 1번 주거. 1이 뭐예요? 1번 공업입니다. 상업하면 안 돼. 이거는 계획관리죠. 자, 일반 주거지역을 만약에 준주거로 바꿔버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 행위제한이 세 가지가 다 바뀌죠. 행위제한이 세 가지가 다 바뀌면 여기에 건폐율, 용적률도 커지죠. 그러면 여기 커지면 건물의 규모가 커지잖아. 건물의 규모가 커지면은 기반시설이 부족해질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 기반시설 때문에 용도지역 자체를 준주거로 바꿀 수는 없고 여기다가 대신에 뭐를 지정하라고? 복합 용도지구를 지정해라 이 말이죠. 지정하면 이 일반 주거지역,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 당연히 가능하고 여기다가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걸 추가적으로 더 지을 수 있도록 건축 제한을 완화시켜 주겠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복합용도지구 목적은 건폐율 용적률 완화가 목적이다. 건축 제한 완화가 목적이다. 건축 제한 완화가 목적이야. 건축 제한을 다양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해준다니까. 그런데 준주거지역 중에서 허용되는 것 중에서 뭘로 정해? 조례로 정한 걸 추가적으로 지을 수 있죠. 그런 얘기예요. 자, 일반 공업도 마찬가지. 여기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하면 여기는 준공업이죠. 준공업 지역에서 허용되는 것 중에 일부를 뭘로? 조례로 정해서 추가적으로 지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계획관리는 당연히 계획관리지역에 허용되는 거 외에 여기는 자 일반 공업은 선망의 대상이 가장 개발되는 주거가 준주거 준공업이잖아. 얘는 앞으로 도시역으로 바뀔 거잖아. 도시역은 종류가 많죠. 그래서 아예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정한 것 중에서 뭘로 정할 수 있어? 조례로 이렇게 정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용도지역에 허용되는 것 플러스 조례로 정한 걸 추가적으로 더 짓는다. 이해하죠? 그게 복합용도지구라고. 그러면 우리가 용도지역에 지구가 지정되면 행위자는 어디를 제한을 받아요? 지역이 있고 지구가 있어. 어디에 행위를 제한받아? 지역이 있고 지구가 있어. 어디 행위를 제한받아? 요거는 11월달 과정 얘기다. 11월달 과정. 또 기초과정을 안 하고 올라오니까 또 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야. 우리 용도지역 커피, 설탕 얘기도 많이 했고 장판지 얘기도 많이 했잖아. 커피에 설탕, 커피는 뭐고? 용도지역이지. 설탕 크림은 뭐고? 용도지구지. 알아요? 커피에 설탕 타면은 커피만 마셔, 설탕만 먹어, 둘 다 먹어. 이 둘 다 먹는다는 거 대답 한 번쯤은 해야 돼. 그래야 기억이 남다. 나 지금 모른다니까.
그 용도 지역에 지구 지정되면은 지역에 제한받아 지구에 제한받아 둘 다 받아. 그게 지역지구고 왜 자꾸 커피 설탕 얘기를 하겠어? 이해를 하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용도 지역에 행위를 행위 제한도 있고 지구에 행위 제한도 있을 거 아니야. 둘 다 받는다니까. 복합 용도 지구도 마찬가지요. 그 용도 지역 행위 제한 당연히 받지. 거기다가 복합 용도 지구에서 하는 제한도 또 받는데 그 복합 용도 지구는 준 주거, 준 공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중에서 뭘로 정한다고? 조례로 정하는 걸 추가적으로 지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요. 아시겠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문제 보세요. 복합 용도 지역에서는 해당 용도 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당연히 그거는 가능하겠죠. 또 뭐도 가능해? 조례가 정하는 시설을 또 추가적으로 지을 수 있다 이 말이거든. 조례로 정할 때 어디에서 조례를 정하느냐. 뭐 그것까지인데 그것까지 몰라야 돼요. 그거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 자, 5번 질문 갑니다. 특정 용도 제한지구 안에서는 주거기능, 자, 특정 용도 제한이랍니다. 이런 그대로 특정의 용도를 뭐 한다? 제한하지요. 제한하는 목적을 좀 기억해야 돼. 세 가지를 보호하죠. 첫 번째 뭐 보호? 주거. 두 번째 뭐? 교육 환경. 또 청소년 보호. 이게 세 개가 목적이었잖아. 그러면 그런 것에 위해가 가는 시설들은 설치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런 뜻이라니까. 그래서 첫 번째 주거 기능, 교육 환경을 훼손한다. 안 되죠. 청소년 정서에 유해가 간다. 그런 인정하는 시설은 안 된다. 어쨌든 특정 용도 제한지구도 그 취계에 있다 없다? 없지. 그 취계 없으면 뭘로 간다? 조례. 그래서 다른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조례가 중요한 거야. 여기는 다른 거 외우는 게 아니고 조례. 그 취계 없으니까 조례다 하는 걸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용도 16번 문제는 개인적으로 읽어보세요. 17번 문제를 같이 보겠습니다. 용도지구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용도 지역 지정만으로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할 수 없는 경우에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자, 누가 지정한다고? 결정권자. 결정권자는 국장, 시도, 대도시죠. 여기는 시장 문수는 없잖아. 그래서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뭐 좋죠. 지역으로 부족하니까 지구가 들어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 지역이 부족하니까 지구가 들어간다. 근데 우리 공법은요. 이렇게 뭔가 뭐 내용을 해설해 가지고 시험에 안 나와. 우리 공법은 그냥 법조문이 나와. 99% 법조문이 그냥 나온다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못 들어본 말. 뭐 지역의 지정만으로는 부족한 뭐 이런 표현은 안 나온다니까. 그럼 차라리 물으려면 지구는 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여 이렇게 출제된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같은 의미잖아요. 2번 용도지구의 지정은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결정해야 한다. 관리계획으로 당연히 관리계획이죠. 다른 지역지구와 중복이 됩니까? 되지. 중복이 안 되는 건 뭐만? 지역끼리가 중복이 안 되는 거야. 지역끼리만 중복이 안 되고 나머지는 중복이 됩니다. 4번 용도 지역에 따른 건축 제한을 강화할 수는 있으나 완화할 수 있는 경우는 없다. 지구는 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 맞죠? 그럼 용도 구역은 얘기해 보세요. 용도 구역은 지역 및 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 이렇게 가야죠. 5번 역사문화 환경보호지구. 자, 보호지구 종류를 외워볼까? 보호지구 역중생. 자,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여기 뭐예요? 역사, 문화, 환경. 아시겠죠? 중이 뭡니까? 중요시설물. 여기 중요시설물이 뭐예요? 중요시설물이 뭐야? 항공공교. 항공공교. 공항공교. 있었지요? 생태계. 자, 그러면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는 뭐냐? 지정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현재 높이 제한이 필요하여 고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5번 지문은 뭐를 얘기하고 싶을까요? 용도지구끼리는 얼마든지 중복이 될 수 있다.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가 있어도 고도지구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구끼리는 중복이 된다. 그런 의미니까 18번 갑니다.
자, 용도지구 지정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자연경관. 경관지구는 글자 맞추기라고 했죠. 자, 경관지구를 외워봅시다. 특, 시, 자. 맞지요? 특, 시, 자. 자연경관은 말 그대로 산지구릉지 등 뭐? 자연경관보호. 맞죠? 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보호. 그럼 시가지경관은 시가지경관보호. 글자 그대로 하니까 시가지경관보호. 특화경관은 특별한 경관보호. 글자 맞추기라니까. 특정 용도 제한 주거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어봐서 아시겠다. 그죠? 목적이 3개였잖아. 3개. 특정 용도 제한 주거는 주거 기능하고 또 교육 환경하고 청소년 보호였잖아요. 뭡니까? 주거, 공업, 유통, 물류, 관광, 위양,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 목적을 위하여 개발을 정비. 이거는 개발진흥지구죠. 개발진흥지구가 주산관, 복특이었잖아. 주산관이 2개 이상이면 뭐 복합개발진흥지구. 주산관 외의 기능이면 뭐 특정개발진흥지구. 그럼 요거는 외의 기능이니까 특정개발진흥지구죠. 특정개발진흥지구입니다. 뭐 특자 들어간다고 뭐처럼 헷갈리라고 이렇게 문제를 구성한 것 같아요. 세 번째, 시가지 방제. 자, 방제를 외워봅시다. 시자. 시자죠. 시가지 방제하고 또 자연 방제. 시가지 방제는 건축물 인구 밀도가 높아요, 낮아요? 높지. 밀집돼 있잖아. 그럼 여기는 뭐를 통해서 방제를 막자? 뭐를 통해서? 시설 개선. 시가지는 시설 개선. 같은 시자잖아. 시가지 방제는 시설 개선을 통해서 그 시설 개선을 키워드로 잡으세요. 그러면 자연 방제는 급경사지, 해안변, 하천변 이런 지역이죠. 인구,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지 않는 지역이죠. 자, 이런 지역에서는 뭐를 통해서 재해를 막자는 거예요? 건축 제한을 통해서. 그럼 이런 동네는 건축 제한이 강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그런 동네에 맞춰서 그 재해 재감 대책 맞춰 건물 지으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혜택을 준다고. 건폐율도 용적률도 완화시켜주고 1층 전부를 필로티를 하면 층수에서도 빼주고 이렇게 하잖아. 그지요? 그게 방제지구잖아. 시가지 방제, 자연 방제. 그렇게 기억합니다. 자, 그러면 4번은 취락은 자연 취락이고 집단 취락이 있죠. 요거는 대상 지역이 딱 정해져 있죠. 자연 취락은 어디 취락? 녹관농자. 집단 취락은 어디 취락? 개발 제한 구역. 이렇게 대상 지역이 딱 정해져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합니다. 우리 지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관리 지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취락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관리 지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취락지구 지정할 수 있다. OX. 맞죠? 취락지구. 구체적으로 무슨 취락? 자연 취락. 엥? 녹관 농자 취락. 5번 특화경관지구. 아까 했죠? 특별한 경관이라면 여기는 수변, 주변이었죠. 주요 수개의 수변.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의 주변. 수변과 주변의 뭐 특별한 경관보호. 이게 특화경관이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특징을 잡아주세요. 19번 문제도 하나 볼까요? 자, 이런 형태의 문제도 뭐 심심찮게 물어봅니다. 한 문제 맞추라고 주는 거예요. 경관지구 해봅시다. 시작. 시작. 수변경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수변경관은 과거에 있었는데요. 있었고 예전에는 서울시에서 조례로 맨 처음에 만들었었는데 이게 지금 어디에 포함되어 있을까? 특화경관에 포함되어 있는 거야. 특화경관 내용이 수변, 주변이었잖아. 아시겠죠? 그런데 수변경관지구라는 건 없어. 특화경관지구. 2번 개발진흥지구는 주산관 복특이죠. 주산. 이름을 정확히 외워하세요. 산이 뭐예요? 산업유통. 관이 뭐예요? 관광휴양. 얘들은 이름 그대로인데 지정 목적도 산업유통만 조금 다르죠. 산업유통은 목적이 뭐야? 산업이니까 공업. 유통이니까 유통, 물류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 공업, 유통, 물류 기능. 작년 시험에 나왔잖아. 공업, 유통, 물류 기능을 중심으로 이렇게 무슨 지구에 물어봤잖아.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단독 문제로 물어봤어요. 방제지구 아까 했죠. 시자. 시가 뭐다? 시가지. 자가 뭐다?
이름 그 정확히 했어요. 자연취락지구는 취락은 자연취락, 집단취락. 보호지구는 뭘 보호하자고? 역중생 넘어갑니다. 20번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용도지구별 건축제한에 관하여 틀린 것은 무슨 말이요?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용도지구. 자, 우리가 용도지구별 건축제한을 관리계획으로 한다는 뜻이 아니고 용도지구를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는 의미겠지요. 어쨌든 용도지구 건축제한이 나오면 우리는 고취계 이렇게 적어놓고 고취계에 없으면 전부 뭘로 간다? 조례. 고취계 없으면 조례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자, 복합용도지구 해당 용도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좋죠?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거 외에 뭘로 정하는 거? 조례가 정하는 건물을 추가 건축할 수 있죠. 어쨌든 고취계 없으니까 조례잖아. 취락지구는 자, 자연취락은 국계법에서 직접 했죠. 집단취락은 개특법에서 했죠. 그러니까 어쨌든 취락은 법령에 직접 있는 거네. 이거는 조례다, 조례 아니다. 조례 아니다. 고취계에 있죠. 들렸네요. 자, 방화지구 안에서 행위자는 조례이나 재료 등에 관한 사항은 건축법 되어 있는데 3번 지문은 무시하세요.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화지구는 건축법에 나와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법에 있는 규정이 아니고 전에 우리가 지금 공부하시는 요 내용이 전부 예전에 건축법에 있어서 그러다 국토계획법으로 나가지고 이게 서로 강의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막 이게 의견이 막 안 맞아. 그런 내용이었어. 그래서 방화지구 건축 제한이라는 말은 없어. 방화지구 건축이 없어. 그럼 우리 국계법에 뭐라고 돼 있어? 고, 취, 계 빼고는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다니까. 그럼 방화지구도 뭘로 가야 돼? 조례로 가. 그냥 그걸로 끝. 방화지구도 조례로 간다. 끝. 더 이상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래 용도지구 건축 제한은 고취계 빼고는 조례다. 4번 고도지구는 고취계 있죠. 얘는 조례다. 관리계획이다.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뭐까지 확인해야 돼? 초과하는 건 못 짓는다. 까지 확인하세요. 생태계 보호지구 안에서는 생태적으로 읽어볼 필요 없어. 고취계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뭘로 가자? 조례. 조례가 정하는 것은 건축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돼 있죠. 21번 갑니다. 용도지구에 대한 설명을 오는 거 계속 나오네. 1번 지문 OX. X 조례 나왔죠? 틀렸죠? 자, 2번 지문 읽어보세요. 고취계에 있어 없어? 있잖아. 개발진흥지구. 고취계가 개발진흥지구잖아. 뭐 내 기분에 따라 있다 없다 그러면 안 돼. 정확하게 알아야지. 그럼 개발진흥지구는 두 개로 나눈다니까. 지구단위계획이나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계획대로 가고 계획을 안 만들면은 계획이 없으면 개발진흥지구 자체는 건축제한이 없다니까. 그러면 계획이 없으면 개발진흥지구 건축제한이 없으니까 뭘 따라가라고? 용도지역 따라가라는 게 용도지역. 응? 이해가죠? 뭐 어려운 말 아니잖아. 그럼 이번은 맞아 틀려. 어쨌든 뭔 관리계획으로 정한다는 게 이거는 말이 안 되지. 뭔 관리계획으로 정해. 3번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에서 건축제한은 고치게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조례로 가라니까 조례. 이 모르는 말이 나오면 자꾸 마음이 가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내가 딱 틀을 안 잡아놓으면은 자꾸 헷갈린다니까. 문화지보호법 맞는데 안 가르쳐 준 거 아닌가 이러면서 혼자서 막 고민을 한다니까. 혼자서 법을 만들어. 경관지구 고치기에 있어 없어? 없으니까 뭘로 갈까? 조례로 가야지. 관리계획 아니고 특정용도 제한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고치기에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뭐 조례. 그러니까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그게 맞는 거지. 자, 22번 문제는 개인적으로 이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번 문제는 개인적으로 봐보세요. 다음 페이지 유사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용도지역과 지구와의 관계를 나타낸 것 중 옳지 않은 것. 용도지역은 전국의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하면 맞죠?
용도 지구 구역은 지정이 필요한 토지에 지정한다. 맞죠? 그러니까 모든 토지에 있는 건 뭐밖에 없다? 지역밖에 없다. 지구나 구역은 필요한 데만 지정한다. 그런 얘기죠. 2번 용도 지구는 용도 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지구는 커피에 넣는 설탕이죠. 오로지 지구는 누구를 위하여 존재한다. 용도 지역. 그걸 놓치면 안 돼. 그래서 용도 지역 기능 증진. 경관 안정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가적인 이용 규제로서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뭐 용도 지역과 지구는 그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별개로 지정되며 양자가 중복되는 경우는 없다. 자, 다른 거 아무 말도 몰라도 돼. 지역과 지구는 중복이 돼, 안 돼? 되지. 그렇게 하려고 만든 거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험은 99% 지문이 법조문이 그대로 나와요. 이렇게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말들 섞어서 잘 안 나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 고민할 필요 없어.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뭐 그런 건 필요 없어. 용도 구역은 용도 지역 및 용도 지구의 제한을 한다. 강화 완화한다. 맞죠? 용도 지역 등에 의한 행위 제한은 공용 제한 중에서 계획 제한으로 볼 수 있다. 오, 처음 듣는 말이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시험에 안 나와. 초창기에 우리 행정법에 관계된 내용이 초창기 시험에서 물어본 적은 있는데 지금은 안 나와. 자, 우리 행위를 제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관리계획이라는 계획을 통해서 용도지역 지구구역을 만들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계획으로 행위를 제한한다 그래서 이걸 계획 제한이라고 하는 거야. 아시겠죠? 공용 제한이란 건 우리 고객을 위해서 우리한테 뭔가를 제한하는데 그 방법이 뭘 통해서 제한한다고? 계획 제한. 이 계획 제한은 특정 인마를 상대로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해가 계획을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손실보상을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가 중심상업지역이었으면 좋겠는데 자연환경 보전지역 지정했잖아. 관리계획으로. 그게 계획 제한이잖아. 그럼 자연환경 보전지역 지정되었다고 아 당신네들은 땅값도 뭐 안 올라가고 개발도 안 되니까 참 이거 안 됐네 하면서 보상해줘 안 해줘? 안 해준다니까. 우리 동네 개발제한구역 지정했잖아. 관리계획으로. 보상해줘 안 해줘? 지정이 안 돼봐서 몰라요. 안 해준다고 안 해준다고.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 계획 제한이라고 하는 거야. 아시겠죠? 헌법재판소 판례입니다. 23번. 이번에는 용도구역으로 가봅시다. 자, 용도구역은 우리 용도구역을 지난주에 공부를 안 하셨죠? 똑같아요. 우리가 공부하시는 내용이 뭐 지역이나 지구나 구역이나 쪼니까 전부 똑같습니다. 자, 용도구역은 우리의 학습의 목표가 대상과 절차인데 자, 용도구역에서 결국은 뭐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행위를 제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절차는 보나마나 전부 무슨 절차다? 도시군 관리계획이지요. 그런데 누가? 결정권자가. 그래서 용도구역은 결정권자를 반드시 알아야 돼. 자, 계도시수 입이죠. 자,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우리 국회법상 용도구역이다 아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용도구역 아니잖아. 용도구역은 요 5개만 용도구역이에요. 여기서 맨 처음에 알아야 될 게 뭐다? 관리계획, 결정권자를 알아야 돼. 결정권자. 개발자연구역 누구? 수산존보구역 누구? 도시자연구역 누구? 시가와 조정구역. 시도지사. 대도시 들어가면 안 돼. 국가계획과 연계하면 입지규제 최소구역 누구? 결정권자. 얘만 일반 결정권자고 나머지는 결정권자가 좀 다 독특하죠. 여태하고 좀 다르잖아. 자, 두 번째 기억하셔야 될 게 요 개발제한구역하고 도시자연보호구역은 국토계획법에서 직접 지정을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지정하는 법률이 따로 돼 있죠. 따로 법률로 정한다. 따로 법률로 정하니까 거기에 행위제한도 뭘로 할까? 행위제한도 따로 법률로 하겠죠. 행위제한도 따로 법률로 합니다. 그럼 이 따로 법률은 이름만 알면 돼. 개발제한구역은 아까 이름 봤죠? 개발정 법률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그런 법이 있어. 그 법은 우리 시험 범위이다 아니다? 아니지. 그러니까 법 이름만 알면 돼. 공부할 게 없는 것이요. 그러면 요 세 개는 국회법에서 지정하죠. 국회법에 지정하니까 시가와 조정구역은 행위 제한도 당연히 어디서 하겠어? 우리 국회법에서 행위 제한 하겠지. 그런데 수산자원보호구역은 국회법에서 지정은 하는데 행위 제한은 국회법이 아니죠. 무슨 법? 시작. 수산자원관리법이죠. 수산자원관리법.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행위 제한을 법으로 해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으로 해요. 얘는 계획 만들죠. 그러니까 수산자원관리법도 우리 시험 범위 아니죠. 그러면 행위 제한은 결국은 공부해야 되는 행위 제한은 뭐밖에 없어? 국회법이 직접 정하는 건 시가와 조정구역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것도 시험에 뭐 아주 몇 년 만에 가끔 나타나는 그런 내용이니까 이건 뭐 몰라도 상관없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 기억할 수 있죠? 요거만 기억하면 돼. 그러면 용도구역에서 우리가 공부하셔야 될 내용은 요 개도시 요 세 개 있죠? 요 세 개 지정 목적만 구분이 되면 돼. 지정 목적. 자, 우리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은 두 가지만 기억하자. 도시의 무질서한 뭐 방지? 확산. 아시겠죠? 확산 방지. 그 다음에 뭐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이런 말인데 몰라도 돼. 두 번째는 국방부 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요 보안은 국방부 장관의 요청이 있어야 됩니다. 보안상. 그래서 무질서한 확산 방지, 보안상 이 두 말이 나오면 무슨 구역 얘기다? 개발제한구역. 요렇게 기억하면 돼. 개발제한구역 그 두 개만 딱 기억하면 된다니까. 두 단어만. 그리고 이 법에 없고 법이 따로 돼 있고 행위제한도 따로 하고 끝났죠. 자,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키워드가 공원입니다. 공원. 그래서 공원은 도시민의 건전한 여가 휴식공간이죠. 건전한 여가 휴식공간 제공이 목적이다 하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디를 대상으로? 도시지역의 식생이 양호한 산지 이렇게 돼 있죠. 도시지역의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해야 되겠다 할 때 대상이 된다. 그 정도는 기억할 수 있잖아. 얘도 이 법이요? 따로 법이요? 따로 법. 그거 끝났잖아요. 이럴 게 뭐 있어? 공원이다. 도시민의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 뭐 그거 하나를 기억 못하면 뭐 되겠어? 할 수 있지. 개도. 그래서 개도는 따로 법률로 돼 있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자, 그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 우리 수산자원보호구역 먼저 얘기해 볼까? 얘는 해장이죠. 결정권자 말고는 우리 시험 물어볼 게 없어. 얘는 행위를 제한하는 법률이 국회법이에요? 수산자원관리법이에요? 그거 하나 기억하면 돼.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자, 시가와 조정구역은 이 법에서 지정하고 행위 제한도 이 법으로 하는 유일한 용도구역입니다. 행위 제한을 국회법에서 직접 하는 유일한 용도구역이에요. 자, 시가와 조정구역은 일단 결정권자가 독특하죠. 시도지사, 대도시 들어가면 안 돼. 직접 또는 관계행정기관장이 요청을 받아서 한다고 돼 있고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에 첫 번째는 도시지역과 주변 지역에 무질서한 뭐가 목적이다? 시가화를 무질서한 시가화를 막는 게 목적이에요. 자, 무질서하게 시가화된다 하는 걸 막는 겁니다. 시가화를 안 시키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하자고 나중에 서둘지 말고 나중에 계획적으로 단계적으로 개발을 도모하자 하는 게 시가와 조정구역. 다른 구역하고 좀 다르죠. 개도는 앞으로도 개발 안 할 거잖아. 근데 여기는 나중에 계획적으로 하려고 문구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기간을 시가화를 뭐를 시켜놨어? 유보. 자, 이렇게 일정 기간을 정해서 구역을 정하는 게 우리가 사실상 공부하시는 공법에서는 여기 한 군데밖에 못 들어봐. 물론 있기는 있어. 뭐 허가 제한이라는 게 있었잖아. 개발행위 허가 제한하면 제한 지역 정하는 기간 있죠. 그것도 쫀이기 때문에 그것도 뭐 기간을 정한다 볼 수 있지만 우리가 노골적으로 몇 년간 지정한다라고 이렇게 공부하는 거 얘밖에 없다니까. 또 우리가 중개사법 시간에도 한번 공부하잖아. 토지거래 허가구역. 그것도 기간 정하죠. 걔는 몇 년 보면 정해. 하여튼 그렇다. 이렇게 시가와 유보 기간을 5년 이상 몇 년? 20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잖아. 기간을 정한다는 얘기는 그 기간이 끝이 나면은 없어진다는 거지.
그잖아요. 기간이 끝나면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 기간이 안 끝나도 없앨 수 있습니까? 그때는 관리계획 절차를 거치면 돼. 절차를 없애는 건 기간하고 관계없어. 근데 관리계획 절차를 안 거쳤잖아. 그래도 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없어지는 거지. 맞지요? 그래서 시가와 조정구역은 언제 실효돼? 시가와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 앞에는 아무것도 생각 안 나고 다음날만 생각해. 그게 어디야 다음날. 공인중개사 공부하러 와서 다음날 하나 배우는 다음날을 기약합시다 이러면서. 자, 그래서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 목적과 이렇게 실효 규정이 있다는 거. 물론 지정권자의 국가계획과 연계하면 누가 지정해? 국장 지정하겠죠. 자, 행위제한도 크게 두 개로 나눠봤는데 뭐 듣기만 들어봅니다. 우리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는 우리 국계법의 날개가 두 개잖아. 이쪽은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계획사업, 이쪽에는 개발행 허가받는 거. 우리 시가와 조정구역은요, 나중에 시가화를 계획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개발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계획사업이 금지돼 있다 이 말이에요.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 계획사업은 하면 돼, 안 돼? 안 돼.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가능해요.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는 얘기는 국방상,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라고? 국방상,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만 가능해요. 국방상, 공익상 불가피. 그런데 국방상, 공익상 불가피하다는 걸 누가 인정해야 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인정해야 돼. 그래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뭐 해야 돼? 요청을 해야 됩니다. 요청이 들어와서 국방상, 공익상 불가피. 자, 또 조건이 하나 더 붙었죠. 국장이 이 사업을 해도 구역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을 것 같다라고 인정을 해야 된다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계획사업은 금지돼 있어요. 단 국방상,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라면 허가는 안 받습니다. 계획 파트니까. 우리 개발행 허가라는 건 이쪽 날개가 아닐 때 허가 받는 거잖아. 그러면 계획 사업으로 안 할 때는 시가와 조정구역은 무조건 허가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도 돼. 계획 사업은 못 하게 돼 있는데 허가 안 받아. 일정한 경우는 허가 안 받아. 계획 사업이 아닌 건 무조건 뭐 받아? 허가 받아. 그러면 만약에 시가와 조정구역에 허가 문제가 행위제한이 나왔는데 신고하고 할 수 있다.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왜? 계획 사업이 아니면 무조건 뭐 받아요? 허가. 신고하고 한다고 그래도 틀리고 허가 없이 할 수 있다고 그래도 틀립니다. 무슨 행위든지 무조건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야. 뭐를 빼고는? 계획 사업이 아닌 경우를 빼고는 무조건 뭐다? 허가다. 이 정도는 기억할 수 있겠죠? 근데 허가 받는 것도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대통령령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그냥 듣고 접수되시는 분만 접수. 허가를 받아서요. 새로 건물이나 공작물을 새로 설치, 건축할 수 있는 게 있고요. 새로 짓는 건 안 되고 증축만 되는 게 있어요. 응? 증축도 안 되고요. 기존 건물이 이미 있었다면 뜯어 고칠 수는 있어야 되거든. 개축, 재축, 재축이 돼. 개축, 재축, 대수선. 개축, 재축, 대수선이라는 얘기는 같은 용도 바꾸면 안 돼. 크기도 커지면 안 돼. 뜯어 고치기만 할 수 있는 거 세 가지가 있다고. 다시 뭐 할 수 있다고? 새로 신축. 다 같은 말로 건축, 설치가 가능한 게 있고 새로 설치. 새로 설치는 안 되지만은 증축만 되는 게 있고 증축도 안 되고 개축, 재축, 대수선만 되는 게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어떤 건 새로 지을 수 있을까?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공부라 생각하지 말고 생각해 보자고.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새로 지을 수 있는 건 농사 짓는 거. 농사 짓는 거. 농업, 임업, 업, 관공업까지. 이런 시설물들은 새로 건축이 가능해요. 또 공익 목적. 개인 목적이 아니고 우리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들 있죠. 어린 놀이터를 만들자, 경로장을 만들자, 마을 회관을 짓자, 아니면 같이 쓸 수 있는 무슨 정비소를 만들자, 이런 것들은 이거 새로 지을 수 있다니까. 농사 짓는 거하고 뭐하고 공짜 들어가는 거. 그걸 우리는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공익시설, 공용시설, 공공시설 이렇게 표현한다고 아시겠어요? 공짜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은 새로 지을 수 있어요. 근데 뭘 받아야 된다고? 허가를 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 새로 짓지는 못하는데 증축이 되는 거 한 개만 기억하시면 돼. 주택. 그럼 뭐라고 생각하자?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주택은 절대로 뭐가 안 된다? 신축이 안 돼요.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주택은 절대로 새로 못 지어. 뭐만 가능해? 증축. 면적 기억 모델이 되었으면 기존 면적 포함해서 100까지 증축이 됩니다. 증축만 됩니다. 자, 주택은 새로 신축이 안 되는데요. 이미 주택이 있었다면은 거기 부속 건축물은 신축이 가능해요. 새로 지을 수 있어요. 부속 건축물은. 그러면 주택도 아니네. 그러면은 뭐만 가능해? 개축, 재축, 대수선. 요거만 된다는 거야. 그 정도만 파악합니다. 더 이상은 보려고 하면 안 돼요. 문제를 봅니다. 2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시가와 조정구역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 국장 또는 시도지사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시가와 조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뭐 어쨌든 좋습니다. 둘 다 결정권자죠.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20년 이내의 기간 동안 틀렸죠. 5년 이상 20년 이내입니다. 5년 이상 20년 이내입니다. 3번 국장의 허가를 받아. 자, 우리 국회법에는 허가 신고 무조건 누구한테? 특광장 문수라니까 그 큰 원칙을 자꾸 잊어버리면 안 돼. 우리 국회법은 특광시군 단위라는 법이야. 그래서 국장이 허가는 말 자체가 벌써 틀렸잖아. 국회법에서 국장 허가 받는 게 어디 있어? 기존 면적 포함하여 100제곱미터의 주택을 증축할 수 있다. 주택의 증축은 좋아요. 근데 허가권자가 틀렸네. 3번. 자, 요거는 앞에서 공부했죠.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 당시 이미 허가를 받아 시행 중인 사업공사 기득권자는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되면 어떻게 했어요? 3개월 이내 신고했잖아. 3개월. 시수는 3개월 이내 신고. 나중에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지정되면 어떻게 했어요? 30일이죠. 그럼 그거 빼고 나머지가 지정되면 어떻게? 관계없이 그냥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6개월이 틀리고요. 5번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 등의 행위를 했다. 자, 벌칙까지는 뭐 공부는 안 했지만 우리 개발행위 허가,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허가,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허가받는 이것도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하고 똑같은 거야. 단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는 거지.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할 때 하는 절차 있었잖아요. 우리 의견 넣는 거 3개 있었잖아. 조건부 허가 있었지. 여기도 조건부 허가돼. 이행보증을 외차하게 할 수도 있고 똑같은 거야. 만약에 시행자가 있으면 계획사업에 지장이 가면 안 되지. 시행자 의견 듣고 똑같이 한다고 이것도.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나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 이 허가는 3년 3천만 원짜리입니다. 참고. 예전에 우리 시험에 우리 공법에 벌칙을 한두 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한두 번 틀리라고. 요즘에는 뭐 벌칙 같은 거 거의 안 물어봐요. 우리 공법 물어볼 내용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은데 지금 초밥집에 가서 이제 초밥이 막 돌아와요. 한 개에 막 8,000원짜리, 9,000원짜리, 만원짜리가 막 와. 거기 보면은 1,000원짜리, 2,000원짜리 막 섞여 와. 그거 다 먹으려고 그러면 돼, 안 돼? 그럼 뭐로 다 먹어? 응? 이상하게 좀 맛있다 싶으면 좀 건져 먹고 나면 나중에 돈이 되게 많이 나오죠. 그 애들 데리고 못 간다니까. 애들은 막 집어 먹기 때문에. 황금식 접시가 이렇게 쌓여. 이상하게 초밥 그건 잘 먹어져요. 부담 없이. 그죠? 그건 참 안 비싸면 좀 좋은데 좀 너무 비싸요. 24번 문제 가봅시다. 타당하지 않은 것.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이 실효되는 시기는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이 나와 있어. 자, 우리가 시가와 조정기간을, 유보기간을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정한다니까. 이 기간 안에서 정한다고. 20년이 아니고. 그럼 5년으로 정할 수도 있지. 10년으로 정할 수도 있지. 20년 정할 수 있잖아. 그 기간이 끝나면 다음 날에 지금 실효된다니까. 20년이 되는 날이 다음 날이 아니고. 아시겠죠? 그래서 뭐라고 해야 돼?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이죠.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입니다. 2번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는 원칙적으로 도시공 계획사업도 유보된다. 원칙적으로는 얘는 계획사업 금지예요. 예외적으로. 예외적으로 아까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만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래 맞습니다.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는 농업, 임업, 관공업까지 이런 농사 짓는 건 뭘 받아서 무조건 허가는 받아야죠.
얘는 새로 지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농사 짓는 건 새로 지을 수 있다. 그래서 허가 좋고 건축 설치 좋습니다.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특광장군수는 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는 당행위가 계획사업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에 관해서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계획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듣는다. 일반 개발행 허가와 마찬가지로 다 시행자 의견 들어야 된다. 자, 우리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허가하는 절차는 우리 개발행 허가 절차를 그대로 만다. 준용, 그대로 준용하는 것이요. 그러면 조건부 허가도 있고 다 있어. 5번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는 환경, 오염방지 시설 설치도 허가를 받아 가능하다. 이런 걸 다 어떻게 외워? 그러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 맞죠? 상식적으로 환경 오염방지 시설 이걸 갖다 못한다면 말이 되겠어요. 자, 넘어갑니다. 25문제 하나 더 볼까요? 용도구역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개발제한구역 지정권자는 국장이다. 맞습니까? 시가와 조정구역의 원칙적 지정권자는 시도지사이고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국가계획과 연계한 경우죠. 3번 도시자연고용구역 행위자는 이 법에 있습니까? 법이 따로 돼 있습니까? 따로 돼 있죠. 계도는 따로 돼 있다. 계도는 따로 법률로 정하고 행위자 한다. 그 법률의 이름이 무엇이에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4번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권자는 회장이고 맞죠? 행위자는 무슨 법? 자선수산자원관리법이죠.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결정한다. 맞죠? 얘만큼은 그냥 결정권자죠. 그래서 26번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권자는 결정권자인데 시장군수는 결정권이 없지요. 시장군수가 결정권 갖는 건 뭐더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이 나오면 늘 무슨 말이 따라 나와?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려고 뭐를? 용도지구를 폐지하는 내용이 나오잖아. 폐지하는 내용. 그런데 거기는 용도지구 폐지가 포함되어 있죠. 따라서 그때는 시장군수가 무조건 결정권을 가져 도지사하고 미리 협의를 해야 돼. 협의를 해야 돼. 기억나요? 좋습니다. 5분 쉬었다가 입지규제 최소구역 가겠습니다.